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나, 상대방, 그리고 환경이라는 그 세 개의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빼어놓는다든지 혹은 환경을 빼놓고 생각하면 그런 인간관계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관계에서 근원.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또 너무 단순한 진리죠. 이런 그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 결국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인간관계에서도 원칙은 필요하다. 그 필요한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법과 도덕률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하는 걸 나는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는 결국 올바른 사고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각자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고유하다. 그리고 일반화할 수 없다. 동의하시죠? 우리 각자와 여러 사람과의 그 관계는 다 고유하고 참 특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칙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양심 구현, 정의 구현을 얘기합니다. 그 정의가 구현된 사회는 소위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또 법과 그리고 법과 양심뿐만 아니라 도덕률을 잘 지키는 그런 사회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물론 잘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잘하는 정도에도 어느 정도 그 원칙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잘하는데 무슨 원칙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 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올인하면 곤란하는 얘기입니다. 잘하는데 정도가 있어야 된다.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 특히 그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올인한다는 것은 뭐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인간관계를 잘한다. 틀린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상대에게 올인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면 상대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부간에서 우리가 올인하는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 간격을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부부관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부관계에서 가장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가 물론 미성숙하였고 또 제가 어느 정도 물론 교만하였지만 내가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이 가부장적인 사고는 매우 권위적인 사고를 나타냅니다. 이 권위적인 사고는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부부 관계가 결과가 어떨지는 여러분들 상상해 믿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관계라도 우리가 서로를 참 존경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간관계의 최대의 방해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계사고 우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고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 사고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독선을 하게 됩니다. 이 독선은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죠. 문제는 이런 교만과 위계사고 이런 거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상대를 경멸할 그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이렇게 권위적인 거, 또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혹은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 이런 인간관계는 실패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친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나는 자식들하고 형제간에도 친구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하고 부모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국의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한국 애들 보면은 얘네들이 일단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1년이고 6개월이고 살다 보면은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교육제도는 모든 학생들을 존중해주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강압하지 않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 본능이죠. 우리들의 관심은 그러면 평소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참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관심이 항상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성도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혹은 나보다 강하고 또 나보다 부자인 사람한테 잘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내 자아를 만족하기 위한 본능이죠. 저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세 가지 덕목을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진실성.
두 번째는 겸손. 다시 한번 이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솔직성. 이 진실성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실성은 정말 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겸손의 자세. 인간관계의 모든 이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에, 그리고 겸손한 자세라.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솔직성. 솔직성은 이 꾸밈 없는 마음의 자세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오픈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술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이런 배려의 마음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돈 안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인간관계 중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인들은 특별히 예의와 교양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에 가보면은 굉장히 예의를 예의 있는 국민이면은 틀림없지만 만나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꼭 아는 사람들에게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열이면 9은 인사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난 참 굉장히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인들의 인사성이 이게 미국인들의 높은 문화성이고 민도라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되게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고 물어보죠. 한국인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동질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향이나 혹은 학연, 심지어는 이제 나이까지 이제 물어보면서 소위 동질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이나 뭐가 이제 동질성이 왔을 때 우리가 반가워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동급성을 배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은 무엇으로든지 자신과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뭔가 차이가 나는 걸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무엇을 이유로 만들든지 자신이 그저 이분보다 밑으로 내려가든지 혹은 이분보다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한국 분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속은 매우 신중하면서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이고 또
농담을 나는 장려합니다. 농담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의 그 장벽을 허물어뜨린다. 또 농담을 함으로써 우리는 위계사고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농담을 통해서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누구에게나 약간의 그 거리를 두고 혹은 공간을 두고 관계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인격적이며 동질성을 요구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가치관이나 교양 혹은 교육 정도 혹은 인생관, 신념 혹은 지능 이런 동질성이 요구된다. 비슷한 사람끼리 가까워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거기에 옳고 그른 것이 없다. 물론 높고 낮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세 가지 필요합니다. 시간, 돈, 정성. 이 세 가지를 투자해야만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연히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의 열쇠를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했어요. 겸손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같은 동등한 지능 혹은 감성, 그리고 또 비슷한 가치관. 그래서 건전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행복감을 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그런 관계야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만나면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물론 칭찬해주고 있는 그대로 또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상대와 얘기할 때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많이 상대편으로부터 대화를 들어주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누구와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